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썼듯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혼의 의미랄까? 노총각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 결혼하신 분들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실까? 제가 간혹 친구들에게 부럽다고 이야기하면 그 부러움이 몇 개월, 아니 넉넉 잡아 한 몇 년은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애들 놓고 뭐 이렇게 살아보면 결코 결혼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비단 결혼뿐이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그때 뿐이죠. 지나고 나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면, 모르고 행동하는 거나 뭐 대충 알고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에 비하면,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게 되면 모르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결혼도 비슷한 게,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결혼에 대해서 사전 뭐 지식까지는 아니라도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하다못해 의미라도 좀 알고 난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문득 결혼하는 그런 거 있죠. 사람들이 뭐 어느 날 문득 하겠습니까마는 정확하게 안다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일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나는 옛날에 결혼의 필요성보다는 내가 왜 결혼해야 되지라는 물음을 내 자신에게 많이 던졌어요.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지니까 1차적으로 맞닥뜨려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겠나, 뭐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랄까. 그리고 결혼의 본질일 수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원체 목이 많이 아파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은 나를 즐겁게 하는 제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느냐, 얼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건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결혼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남편만 즐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즐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즐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쉽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즉 내가 결혼을 했다면, 만약에 가정을 하자면,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아내의 행복을 추구할 것 같아요. 아니, 아내가 행복할 때 내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행복할 때야 뭐 그야 뭐 일정 부분은 인지상정과 비슷한 거라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행복한 것을 뛰어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내가 행복한 거라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말을 잘했는데, 목이 가고 나서는 참 잘 안 되네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김현식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 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목소리가 망가져서, 목이 망가져서 안 나온다, 그런 푸념을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면 그 남편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여기서 인식한다는 건 몸소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이론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고 하잖아요. 어떤 결혼이 행복한 결혼일까에 대해서 뭐 싱글들이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정답들이 다 나와요. 근데 저마다 정답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들이 총각 때, 처녀 때 이야기했던 그 결혼과는 전혀 다르게 판이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이 남편 자신이 행복한 거나 아내 자신이 행복한 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둘 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남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아내가 아내의 행복을 추구하고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부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100% 충족을 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네가 결혼해봐라 그런 말 하나 하겠지만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내가 이 소리 뭐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실이니까 현실을 살아내기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뭐 결혼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결혼은 이론이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답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지.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알기는 박사 밤치듯이 알긴 아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만약에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고 아내를 지지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할 때는 아내가 처음 출발했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종착역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나 만나기 전에 누렸던 행복, 아내가 나를 만난 이후에 누리고 있는 행복, 그리고 죽음 앞에서 누리는 행복.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남편이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남편은 그럼 골병 들어 뒤지겠네 라고 하겠지만 전혀 죽지 않아요. 남자가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을 느낄 때, 좀 더 나가자면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행복을 나에게 고백해서 내가 그 아내의 행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남자는 미칩니다. 여기서 미친다는 건 광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광적으로 미치는 거지만 그 광적인 게 미친다는 게 나쁜 의미의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제해야지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내 마음과 몸에서 품어져 나오는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행복. 남편분들 이 행복 느끼고 계십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내 안의 사랑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거보다 더 숭고한 남성의 어떤 순정과 뭐 정말 뭐랄까, 의리랄까?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남성들만의 유일하고 정말 그 어디에 내놓아도 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숭고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선택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여자가 나를 자율적으로 떠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가 싫어서 가는 사람을 내가 뭐 머리끄디 잡고 이렇게 못 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하겠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최소한 내가 선택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과, 어떻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데 모진 풍파와 비바람과 태풍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코피 터지면서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이래도 현실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족시켜 주기가 힘들어요.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자신들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뭐 처지를 알고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많이 모아놨다가 결혼 생활할 때 좀 편하게 하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가요. 근데 진짜 내가 한 남자로 살 때는, 혼자 살 때는, 싱글일 때는 죽을 먹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고급 식당에서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좋아요.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쎄빠지게 일하잖아요. 그 쎄빠지게 일하는 게 겉으로 볼 때는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 있죠. 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애쓰고 빼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과 결혼을 해서 모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 밑바닥에 흐르는 능력이란 게 다른 거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결혼 전에 어떻게든 많이 가져서 남자들은 어떻게든 좋은 직장, 그리고 결혼 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거,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스펙이나 이런 걸 갖춰놓고 하려고 하고, 여성들은 어떻게든 외모를 가꾸는다거나, 그리고 요즘은 뭐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을 해도 표면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좋아서 하나 싫어서 하나 똑같아요. 근데 그게 좋아서 하는 고통과 마지못해 하는 그 고통과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 고통이, 고통이란 거는 똑같은 고통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그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란 건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의 전 그 결혼 생활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 행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은 그 행복을 아내에게 주었느냐, 단순히 그 순간순간 추억만 생각하고 결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추억만 행복해하고 나머지 결혼 생활은 정말 이가 갈린다 이런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을 하나로 이야기하라 했을 때 행복했다, 즉 아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피눈물로 인해서 행복했다, 남편에게는 그게 피눈물이죠. 물론 이 피눈물이 자원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그런 사회생활에서의 어떤 힘든 거지만, 고통이지만 등골 빠지지 않습니까? 남자가 돈 벌라 그러면 등골 몇 번은 빠져야 돼요. 돈이 그냥 벌리지가 않습니다. 이왕 돈을 버는 거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면
그 순간은 반짝 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행복,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그 행복은 영구적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아내들은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내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거 결국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 삶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구나라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불보듯 뻔해요. 그걸 경험해 봐야 합니까? 모릅니까? 그거를 안 보이나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남편이 어떻게 짓고 미뤄진다고 행복해? 총각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모든 관심사는 아내에게 포커스가 간다고. 나는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지옥이라도 갑니다. 골백 번 가요. 정말 남편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충족 안 돼요. 물론 아내도 똑같겠지만 내가 지금 노총각으로서 느끼는 어떤 뭐 마음이랄까, 뭐 아니면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도 한번 결혼을 해봐야지 라는 속셈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결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막 안타깝기보다, 안타까울 때도 많지만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슬퍼, 막 비애를 느껴. 정말 뭐랄까, 결혼을 정말 알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고생인데 그 고생이 내 자신을 위해서 고생할 때는 그게 마지못해 하는 건데, 몰라, 자기 애가 아주 강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느끼는 행복. 아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죽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정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혹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모든 것을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자신을 주고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을 주고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결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분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결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살아갈 때 그 과정에 실수가 적고 부부 싸움을 해도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옳고 그름만 이야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부부 싸움을 긍정적인 것으로 갖고 와서 서로가 다른 한 개체로서 자신의 고집을 피워가면서도 남편은 아내는 남편의 고집을 세워주는, 좀 신비로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산다는 건 남편의 꿈과 남편의 어떤 행복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결혼 생활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지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남편 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남편 행복 위에 아내 행복을 두라는 소리예요. 목표를 결혼하면 내가 엄청 행복하겠지 가 아니라, 결혼하면 나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지옥에서 사는 건 결국은 내 아내가 천국에서 사는 걸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난관들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가는 족족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이 나온다고 믿었는데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뭔가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뭐 판검사 되고 대학 교수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본질의 근처도 못 간 거고.
한 남자로 태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 말이 뭔 말인지 먹힐 거야. 남자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는 아내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본능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남자이자 남편이라는 이야기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겉으로 보기는, 아니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싱이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이 희생하는 것 같고 남편이 정말 개고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으로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고생이 아니에요. 그게 죽음 앞에 가까이 갈수록 고생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쎄빠지게 땀 흘려서 일하고 쎄빠지게 고생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한 것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갈등하고 하겠지만 그걸 끝까지 이겨내고 아내를 위해서 산 남자의 어떤 마지막에 자신도 모르게 품어져 나오는 건 정말 내가 남편으로서 잘 살았다, 더 넘어가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 후회함이 없는, 생각만 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행복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그거는 단편적으로 그럴 뿐이에요. 진짜는 내가 배고파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배부르다, 이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결혼을 우리는 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까? 총각 때 하는 고생과 결혼하고 나서 하는 고생이, 물론 그게 이렇게 짬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긴가민가 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긴가민가 이런 거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긴 것에는 목숨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돈으로 치자면 내가 오늘 100만원 벌겠다 그럼 100만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55만원 벌고 만족하고 이러잖아요. 그건 총각 때나 그렇고, 아내가 오늘 100만원 벌어와 혹은 200만원 벌어와 했다면 뭐 99만 9천원 어린 반부러치도 없어요. 액면 그대로 벌든지 그 이상으로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내가 돈 벌어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감히 남편이 게으름 피울 수 있습니까? 벌면 벌고 말면 말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총각 때나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은 전쟁이에요. 전쟁. 합법적으로 치르는 전쟁.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기는 게 결혼밖에 더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아내를 위해서 돈만 많이 벌어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도리,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물질적인 행복만, 그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물질적인 행복만 준다고 해서 진짜 아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도덕적인 행복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도덕적인 건 정말 나만 사랑해주는 남편, 단순히 능력이 있어서 돈만 왕창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서 참 문제가 되긴,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일하는 것과 결혼 후에 일하는 게 혼동이 오나 봐.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결혼 전에는 죽 쓰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죽 쓰면 안 된다는, 이게 팩트인데 결혼 전에야 디굼하고 뭐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내 자신을 위하는 거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디굼하고 살아도 돼. 디굼하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처자식 뭐 위해서 산다 하지만 남편이 처자식 위해서 산다는 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딱 집어 이야기하면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식들은 그 둘째 문제라니까. 내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아내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열매인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크게 돼 있어요. 크지 마라 해도 크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올바르게. 어거지로 자녀들을 교육한답시고 부모 자신들은 부모답게, 여기서 부모답게는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막 훈계한답시고 가르친다고 그게 먹히겠어요? 좋은 대학 뭐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50%짜리 가지고 100%라고 착각하고 덤비면 100% 깨지게 돼 있어요. 마치 쌈꾼이 뭐 격투기에서도 그렇지만 권투도 그렇고 뭐 타격을 했는데 이 타격으로 상대방이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 혹은 70% 쓰러지고 30%는 안 쓰러질까, 이런 생각하고 때리면 그 틀에서 놀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틀에서. 그러나 100% 쓰러진다라고 하고 때리면
100%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과정 속에서 긴가민가하고 들이대니까 긴가민가의 결과가 나오지, 100%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100%가 된다고요. 이 말은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을 오늘에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좀 땡겨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땡겨온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를 막 흔들어 제낄 때 미래에 일어난 일은 현재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현재 그 미래의 결과값을 그냥 말만 툭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 내가 살아내어서 그 미래의 목표치를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목적하는 바를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이 어두우니까 참 애롭네. 참 옛날에는 그 별일도 아닌데 조심히 운전하는 게 낫죠. 아무리 뭐 운전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나왔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건 그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미리 내가 사전에 계획을 짜고 그 어떤 타켓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타켓이 있어야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나를 동기부여도 하고 용기도 주고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내 가치관이나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한 남자로 태어나서 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요즘 생각하면 내가 이게 의미적으로는 맞게 살았는데 내가 이 방법을 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과정 속에서 최후에 느껴졌을 때의 회한이 섞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정 속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결혼했을 때 남편은 아내는 남편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나는 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테크닉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내가 못 거치다 보니까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혼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결혼 전에 많이 모아놓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내한테 선뜻 시집을 오겠어요. 나는 결혼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라고 한 건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100%를
그냥 결혼에 대한 그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 내가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내가 단순히 그냥 마음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질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막말로 이야기해서 99%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경제적인 부분이 커요. 내가 의미적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 그런 가치에 목숨 걸고 나처럼 무모할지라도 목숨 걸고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남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남자는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에게 선택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총각들에게는 수많은 여자들이 너도 나도 선택하는 그게 좀 심하게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자 없어요. 평강공주 같은 여자 없다고요. 평강공주가 바본다를 택한 건 진짜 한 여자로서의 행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일반 여자들이 평강공주의 행복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목이 너무 아프네요. 참 아프면서도 이야기하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적인 거 그리고 이게 뭐야 하나는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물론 물질이지 첫 번째 이 도덕 그 줄 수 있을 말로 표현 안 되겠네. 그러니까 혼 살아갈 와 그런 살아갈